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약이라도 제발요. 18살 한세리의 절박한 외침이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SH대학병원 VIP 라운지의 냉막한 공기를 갈랐다. 소녀는 병원 원무과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거칠게 쉬어 있었다. 보안요원 2명이 이 불청객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다. 학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진료 절차가... 그들의 기계적인 목소리는 세리의 귀에 닿지 않았다.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세리는 낡은 에코백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때였다.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JW 투자재단의 의장인 강지훈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냉정한 눈빛. 그는 이 사회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이 소란스러움에 자신의 완벽한 질서를 깨트리는 이 절규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종류의 감정 과잉을 경멸했다. 무세운 소란입니까? 조용히 처리하지 못하고.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세리를 더욱 거칠게 잡아 끌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학생이 계속... 그 순간 거친 몸싸움에 세리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지갑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지퍼가 터진 지갑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다. 몇 개의 동전, 낡은 버스카드, 그리고 비닐 커버에 소중하게 쌓인 낡은 사진 한 장. 지훈은 무심코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 사진에 닿는 순간 거대했던 병원 로비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에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가 죽도록 잊으려 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18년 전 그의 첫사랑. 그녀는 지금의 세리처럼 앳된 얼굴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비서와 임원들이 지켜보는 것도 잊은 채 그 사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울렸다. 18년 전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그를 떠났고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엇인가? 이 아기는 서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몸을 숙여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서아의 미소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세리가 울음을 멈추고 당황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저씨, 그거 제 사진. 지훈은 세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다. 18년간 그를 지탱해온 복수심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소녀를, 그리고 이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읽고 수천억의 투자를 결정하는 냉철한 승부사였지만 지금 그는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세리를 보다가 곁에 있던 병원장에게 거의 명령하듯 말했다. 당장 이 학생의 어머니 VIP 병실로 옮기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준비하고 밀린 병원비는 전부 내 재단 이름으로 결제합니다. 병원장과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혼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세리를 부축했다. 학생, 이쪽으로. 어머님, 옮겨야 해요. 세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사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워 담으며 지훈이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아저씨, 그 사진 돌려주세요.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을 돌려주는 대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사진 어디서 났지? 이 여자는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질문은 세리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제 엄마예요. 절 낳아주신 돌아가신 친엄마.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친엄마, 그는 간신히 다음 질문을 내뱉었다. 그럼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은 절 키워주신 엄마예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요. 세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캐묻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훈은 VIP 병실로 옮겨진 환자의 차트를 받아들었다. 오수진, 우5세, 만성 신부전 말기. 그리고 그는 세리의 손목을 거의 잡아끌다시피 병실 옆 상담실로 데려갔다. 그는 비서에게 문 앞을 지키게 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그는 문을 잠갔다. 세리는 이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었다. 학생, 아니, 이름이 뭐지? 한세리, 얘요. 한세리 양. 지훈은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마치 중요한 협상을 하듯 물었다. 친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언제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는지 아는 대로 다 말해. 세리는 이 남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반감이 들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당신이 뭔데?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진 속 여자를 알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에 세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평생 친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엄마 오수진은 그저 아주 좋은 분이었다라고만 말해주었을 뿐이다. 정말 우리 엄마를 아세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은 윤씨라고 들었어요. 윤서아.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윤서아. 이름이 확인되는 순간 지훈은 책상을 짚어야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상담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18년 전의 기억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20살의 강지훈, 그리고 19의 윤서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니인 강 회장의 서슬퍼런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그의 어머니는 유학수속 서류를 그에게 던졌다. 당장 떠나. 그깟 계집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냐. 그가 반항하자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미 끝냈어. 그 애 네가 누군지 알고 접근한 거야. 돈 받고 깨끗이 떨어져 나갔다고. 네 눈앞에서 사라지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달 뒤 그가 절망 속에서 유학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는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 애 얼마 전에 죽었단다.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러니 이제 그만 잊어. 지우는 그때 무너졌다. 그의 청춘은 그날 죽었다. 그 후 18년 동안 그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일에 미친 기계처럼 살았다. 성공이 그의 유일한 복수였다. 그는 어머니가 서아를 폄하했던 그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런데 서아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변증 후유증, 세리의 말은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과 달랐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그는 무엇을 위해 산 것인가? 이 모든 성공, 이 모든 부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말인가? 지훈의 내면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가난에 찌들었지만 꺾이지 않은 저 눈빛, 그건 그가 사랑했던 서아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완고한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는 감히 그 가정을 끝까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세리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돕는 거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는 세리가 더 이상 질문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도피였다. 지우는 상담실을 나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18년 전 SH 대학병원 산모 윤서아의 모든 기록을 찾아 사망 원인, 담당 의사, 간호사, 모든 걸.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오수진, 전직 간호사라고 했지. 그 여자의 18년 전 행적, 한세리를 입양한 과정,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 24시간 주지. 그는 전화를 끊고 VIP 병실 복도를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세리가 의식을 잃은 오수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쩌면 후회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강지우는 병원 지하 주차장, 자신의 마이바흐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세상과 완벽히 차단된 방음 유리 안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18년 동안 이런 종류의 침묵을 선호했다. 감정이 배제된 효율적인 공간.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은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김비서였다. 찾았습니다, 의장님. 김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18년 전 SH 대학병원 산부인과 기록입니다. 윤서아 씨, 사망 원인,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기록상으로는 산후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분만 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비서의 보고는 세리의 말과 일치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은 무엇이었나?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절망적인 소식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18년. 그는 그 거짓말 위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연료 삼아 달려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삶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말인가? 계속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오수진 간호사는 어떻지? 그게 이상합니다, 의장님. 오수진 씨는 당시 그 병동 수간호사였습니다. 윤수아 씨의 사망 당일 그녀가 당직이었고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연결고리가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윤수아 씨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오수진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연고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김 비서가 숨을 삼켰다. 병원 신생아 기록을 대조해봤습니다. 윤수아 씨 사망 시각과 거의 동시에 무명 신생아 한 명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서아는 자살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 무명 신생아, 한세리. 그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네, 아이. 그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소리 없이 새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장의 만류도 뿌리친 채 병원을 나섰다. 운전기사를 부르는 대신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병원 입원 서류에 적힌 세리의 주소.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다. 내비게이션은 그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로 그를 이끌었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강 다리 너머로 멀어졌다. 그의 차는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회색빛 시멘트 건물들, 전봇대에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그의 마이바흐는 이곳의 풍경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값비싼 외제차를 경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가파른 언덕 꼭대기,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주소는 옥탑. 그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계단은 그의 무거운 구두 소리를 위태롭게 받아냈다. 김치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초록색 방수천이 덮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옥탑방이었다.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세리가 병원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홀린 듯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한세리. 그녀는 병원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엄마의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들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교복 치마 위에 낡은 스웨터를 껴입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작은 교자상이,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와 두꺼운 전공 서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가 접어야 할 피자 박스 더미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입에 밀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형광펜으로 책의 줄을 긋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딸, 어쩌면 그의 딸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 그의 신용카드 한도조차 없는 저 아이가 암 환자인 엄마를 간호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피자 박스를 접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18년 전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소아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부당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녀의 꿋꿋함. 그 모습이 지금 라면 국물을 후루룩 삼키는 저 작은 등 뒤로 겹쳐 보였다. 지우는 자신이 18년간 이룬 모든 부와 성공이
저 컵라면 한 그릇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역겨운 것인지 깨달았다. 그가 문을 미는 소리에 세리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형광펜 대신 박스를 자르던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어기제였다. 아저씨, 그녀는 병원의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떻게... 세리가 경계하며 일어섰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한겨울에 냉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방. 구석에 쌓인 얇은 이불. 벽지에 스며든 곰팡이 자국. 그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수많은 단어를 지배하는 그였지만 지금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옷 가지러 왔나? 그가 간신히 물었다. 네, 엄마. 병원에 혼자 계셔서. 세리가 커터칼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여는 대신 안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냈다. 그가 유일하게 아는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가 어젯밤 카지노에서 잃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금액. 하지만 이 아이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금액. 그는 그 수표를 찢어 컵라면과 전공 서적 사이 교자상 위에 올려놓았다. 1억 원. 이거 받아. 세리의 눈이 수표의 숫자 14를 따라갔다.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친어머니, 윤수아 씨,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빚진 게 좀 있어. 그는 다시 세리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방부터 옮겨. 그리고 그 박스. 당장 치워버려. 병원비는 내가 내겠지만 생활은 해야 할 거 아냐. 그는 세리가 울며 감사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수표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병원에서 절박하게 무릎 꿇던 그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18년 전 윤서아의 눈빛이었다. 한세리의 눈빛은 1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숫자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컵라면 그릇 옆에 놓인 수표를 경멸하듯이 밀어냈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했다. 이거 치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지우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돈이 거절당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다. 무슨 뜻이지, 돈이 부족한가?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데 익숙했고 감정의 영역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부족하냐고요? 세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은 18년 전 내깟 계집애라며 돈 봉투를 내밀던 지훈의 어머니 앞에서 서아가 지었던 그 처연한 웃음과 닮아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존심 같은 거요. 그녀는 교자상을 밀고 일어섰다. 비록 낡은 스웨터를 입고 라면 국물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옥탑방의 주인이었고 지우는 침입자였다.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돈 가져가세요. 그녀는 수표를 집어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식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동정,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을 쳤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18년 늦은 속죄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동정이 아니야. 빚을 갚는 거라고 했잖아. 빚이요. 세리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빚을 졌는데요. 당신 혹시 우리 엄마를 알아요? 아니, 당신이 우리 엄마 죽음이랑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거예요. 소녀의 직감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지우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세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병원비를 내주고 이제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맞죠? 그녀는 이 부유한 남자가 자신의 비참한 과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의 대치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순간 세리의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내 엄마가 깨어나셨다고요?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환해졌다. 그녀는 지훈과의 대치 따위는 잊어버린 듯 수표를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그를 밀치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지훈은 손에 구겨진 수표를 쥔 채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차는 언덕길을 미친 듯이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조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오수진, 그 여자가 깨어났다. 18년의 비밀을 쥔 유일한 열쇠가. 그는 세리의 기쁨과는 정반대에 심장이 조여 오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두 사람이 VIP 병실 문을 거의 동시에 밀고 들어섰다. 엄마, 세리가 침대로 달려갔다. 오수진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세리야, 우리 딸. 그녀가 마른 손을 뻗어 딸의 뺨을 만지려 했다. 세리는 울면서 그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수진은 딸을 안심시키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딸의 등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향했다. 값비싼 슈트, 차가운 눈빛, 오만한 태도. 처음 몇 초간 수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18년, 긴 세월이었지만 그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18년 전 돈 봉투를 던지며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라고 소리치던 강 회장의 눈빛이었다. 그 오만함, 그 잔인함, 그리고 그 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이목구비 오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가 18년간 도망쳐온 악몽, 그녀가 세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이유, 그 지옥의 문이 지금 딸의 손을 잡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다. 엄마, 왜 그래 이분은? 세리가 당황하며 지훈을 소개하려 했다. 이분은 나가. 오수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병약한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규였다.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수진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링거 바늘이 빠지고 피가 솟구쳤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감히 우리 세리 곁에. 그녀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삐.
심박 측정기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래? 엄마, 세리가 울부짖으며 그녀를 말렸다. 간호사 의사. 지훈은 이 격렬한 반응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 반응은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었다. 저것은 알아보는 자의 공포였다. 당장 저 사람 내보내. 세리야,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제발. 수진은 과호흡으로 숨을 마웃며 쓰러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지훈을 병실 밖으로 밀어냈다. 문이 닫혔다. 지훈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안에서는 세리의 울음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손에 아직도 쥐어있는 세리가 돌려준 그 구겨진 1억 원짜리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오수진의 그 격렬한 거부. 그것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의심조차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여자가 안다.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 여자는 18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제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그의 남은 인생을 건 싸움이었다. 오수진의 격렬한 발작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녀의 쇠약해진 육체에 남긴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강지훈의 지시로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수의 표정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과 세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은 병원의 최대 후원자 자격으로, 세리는 유일한 보호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겪은 쇼크로 인해 가뜩이나 얼마 남지 않았던 신장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교수의 모든 단어는 세리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정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만성 신부전 말기입니다. 이미 투석으로 연명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교수가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어린 소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이 시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요. 이식, 그 단어에 세리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 불이 켜졌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식이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제 거 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 신장이요. 제발, 제 걸로 검사해 주세요. 전 건강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세리 양, 진정하세요. 장기 이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세리가 절규했다. 딸이 엄마한테 신장 주는 게 뭐가 복잡해요. 법적으로도 전 성인이에요. 제발 검사해 주세요. 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이 세리의 친모가 아님을 이미 99%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저 아이는 자신의 목숨 같은 장기를, 자신을 키워준 여자를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 맹목적인 사랑이 지훈의 가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모든 관계를 거래로 이해했다. 하지만 저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저것은 그가 18년 전 서에게서 보았던, 그리고 그가 경멸했던 희생이었다.
그는 교수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검사, 진행하시죠. 하지만 위장님,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갓 벗어났고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지훈이 교수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기증자 본인의 의지가 저토록 확고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는 제 재단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작하세요.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세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째서 자신을 돕는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다. 오직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세리는 피를 뽑고 수많은 CT와 MRI 촬영을 견뎠다. 그녀는 고통스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꼭 살릴게. 엄마가 나를 살려줬듯이 이제 내가 엄마를 살릴 거야.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모든 의학적 확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훈은 병실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투석기의 의지에 잠들어 있는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18년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저 여자가 깨어나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저 여자가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세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그는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철옹성을 이 낯선 소녀 때문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가 꼬박 걸렸다. 다음 날, 세리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교수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지훈도 그녀의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교수가 나왔다. 한세리 양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일단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세리 양은 어머님께 신장을 기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다. 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네. 세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자신이라고 믿었다. 세리 양, 진정하고 들으세요. 교수는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적합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다음 말을 망설였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무엇이 비피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교수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세리에게 가장 잔인한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오수진 환자분의 혈액형은 R8, O형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죠. 의사가 차트에 붉은 글씨를 가리켰다. 하지만 한세리 양의 혈액형은 우리가 검사한 바로는 A형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피가 다르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의사의 말이 의미하는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일 뿐 그녀의 진실은 아니었다. 그녀에게 오수진은 그냥 엄마였다. 세리 양. 교수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세리 양이 오수진 환자분의 친딸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친딸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은 세리가 딛고 서 있던 땅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렇게 차가운 의학 용어로 확인받게 될 줄은 몰랐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병원비, 그리고 이제는 이식조차 불가능하다는 절망. 그녀는 왜 자신이 엄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다. 그때 그녀의 공허한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 닿았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 이 남자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 엄마의 발작, 돈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일, 그리고 친엄마의 사진. 갑자기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졌다. 세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와 절박함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일장에서 원무과장의 바지를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강지훈의 수백만 원짜리 슈트 앞서풀 움켜쥐었다. 지훈은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세리가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렸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돈을 주고, 당신이 우리 친엄마 사진을 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해, 우리 친엄마, 윤서아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 절박한 외침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비수였다. 지훈은 그 비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두 눈에서 18년 전 자신을 원망하던 서아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한세리의 절박한 외침은 병원 복도에 무거운 공기를 찢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 말은 강지훈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엎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18년 전 그가 서아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무력함과 어머니의 잔인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침묵을 세례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주변을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세리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따라와. 그는 그녀를 복도 끝 아무도 없는 비상 라운지로 끌고 갔다. 무슨 짓이에요? 놔요. 세리가 버둥거렸지만 성인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라운지 문이 닫히자 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 일단 진정해. 그는 자판기에서 물 한 컵을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DNA, 증거가 필요했다. 세리는 그가 내민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짐승처럼 경계했다.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나타나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엄마, 우리 엄마. 이식도 못 받으면 이제 어떡해. 결국 그녀는 물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타는 듯한 갈증과 절망이 그녀를 굴복시켰다. 그녀가 물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 지우는 그녀의 입술이 닿은 컵의 가장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어. 그가 말했다. 신장 이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기다려. 그는 세리가 마신 종이컵을 자연스럽게 빼앗아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라운지를 나갔다. 그는 복도에서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내가 보낸 샘플,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걸로 다시 검사해. 국내 최고 기관에 맡겨. 24시간, 아니 12시간 내로 결과를 가져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훈이 사라지고 세리는 텅 빈 라운지에 홀로 남았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부자 남자가 아무리 대단한들 엄마와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신을 대신해 신장을 기증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피가 섞이지 않았어. 그 잔인한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지훈의 전화를 무시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다시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차가운 옥탑방. 그녀는 그곳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더 이상 친엄마의 과거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18년간 키워준 엄마 오수진을 살릴 방법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의 친척, 그래. 엄마의 가족이라면 혈액형이 맞을지도 몰라. 오수진은 늘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을지 몰랐다. 세리는 엄마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자개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통장 몇 개. 그녀가 찾던 주소록이나 편지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세리는 절망하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바닥을 내리치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의 일부가 살짝 들썩였다. 그녀는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판을 걷어냈다. 썩은 냄새와 함께 손바닥만 한 나무 판자가 보였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져라 판자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핀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엄마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 대신 낡고 누렇게 변색된 아기 베넷 저고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베넷 저고리 밑에서 2개의 물건이 나왔다. 하나는 낡고 검게 변하는 목걸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걸이 펜던트는 완벽한 원이 아닌 반쪽짜리 초승달 모양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습기에 젖어 눅눅해진 편지 봉투였다. 사랑하는 내 딸, 세리에게라고 쓰여 있어야 할 편지가 아니었다. 수신이는 고마운 내 동생, 수진 언니에게였다. 이건 친엄마 윤서아의 편지였다. 세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질 듯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출생에 관한, 그녀가 평생 몰랐던 18년 전의 진실이었다. 수진 언니, 고마운 우리 언니. 만약 언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언니. 언니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그 여자,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날 찾아왔어. 내가 감히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에게 돈 봉투를 던졌어. 내 아기를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어.
난 도망쳤지만 결국 난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 언니, 이 아기, 우리 세리, 제발 구해줘. 난 이제 힘이 없어.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세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다. 언니, 이 목걸이,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건 달이야, 아기의 아빠. 그 사람이 해를 가지고 있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우리 아기 목에 이 해와 달을 합쳐서 걸어주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 수진 언니, 약속해줘. 절대로 그 가족이 우리 세리를 찾게 두지 마.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마. 내 딸, 우리 딸, 제발 지켜줘. 내 불쌍한 아기. 편지가 세리의 손에서 떨어졌다. 해. 아빠가 해를 가지고 있어. 그녀는 손에 쥔 달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 사람의 어머니, 오수진 엄마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존재, 그리고 강지훈, 세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세리야, 강지훈이었다. 그는 병원 주차장에서 막 전화를 받은 참이었다. 의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직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99.999% 부계 관계 일치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8년간 자신의 딸을 이 지옥 같은 옥탑방에 방치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돈으로 모욕을 주었다. 죄책감과 황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세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그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달 목걸이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너 그걸... 세리는 공포와 혼란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아 해? 해를 가진 사람이 누구야 말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세리의 절규를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의 목에는 지난 18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검게 변색된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의 목에 걸려 있던 것은 반쪽짜리 해였다. 세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세리의 손에서 달 목걸이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해 목걸이를 해 목걸이를 그 옆에 가져다 댔다. 딸깍 2개의 조각이 18년의 시간을 넘어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합쳐졌다.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18년의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였어. 해와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옥탑방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18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2개의 은조각이 차가운 금속성을 잃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떨렸다. 한세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강지훈의 손에 들린 완벽한 원, 그리고 그 원을 쥔 남자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해를 가진 그 사람,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진실 앞에 선 인간의 원초적인 경외감 혹은 공포였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18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억만장자 의장 강지훈은 사라졌다. 그는 그저 18년 만에 딸을 마주한 죄 많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합쳐진 목걸이를 쥔 손을 세리에게 내밀었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죄인처럼. 세리의 입에서 그 단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새어나왔다. 그 단어는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미안하다, 세리야.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세리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거짓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일 리가 없어. 우리 아빠는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아빠의 모습이 어땠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돈으로 모욕을 주고 엄마를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차가운 남자는 아니었다. 그녀가 방을 뛰쳐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찢어질 듯한 벨소리가 정적을 깼다. 세리의 휴대전화였다. 병원이었다. 네네. 세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이상해요. 숨을 못 쉰대요 지금. 당장.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부녀 관계의 충격적인 확인은 또 다른 생명의 위기 앞에서 강제로 중단되었다. 세리는 지훈을 밀치고 옥탑방을 뛰쳐나갔다. 지훈도 정신을 차렸다. 그는 합쳐진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서로를 경멸하고 의심했지만 지금은 오수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마이바흐 안. 지훈은 운전기사를 해고할 듯이 소리쳤다. 발바당장 세리는 옆자리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울고 있었다. 제발, 엄마. 죽으면 안 돼. 지훈은 그 모습을 참아 바라볼 수 없었다. 18년 전 서아의 편지. 언니가 우리 세리를 지켜줄 거야. 그 여자는, 오수진은 자신의 딸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들이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로 가득했다. 제세동기 준비에 혈압 계속 떨어진다. 오수진의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의사들이 그녀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엄마, 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보호자분,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오수진의 심박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길고 절망적인 기계음이 울렸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서아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서아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리고 자신의 딸을 지켜준 저 여인마저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살련해 지훈이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 살련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의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심폐소생술. 이식하면 될 거 아냐. 지훈이 절규했다. 내 거라도 빼가. 당장 검사해. 내 혈액형. AB형이야. 뭐든 해.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러나 절박한. 담당 교수는 그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장님과 한세리 양 두 분 다 다시 교차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기적처럼 혹은 지훈의 절박함이 닿았는지 오수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주 미약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교수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훈과 세리는 나란히 피를 뽑혔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와 딸은 가족으로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있었다. 결과는 1시간 만에 나왔다. 교수는 지훈과 세리 앞에 차트를 내려놓았다. 두 분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졌다. 오수진 환자분은 RH, O형입니다. 하지만 한세리 양은 A형, 강지훈 의장님은 AB형입니다. 두 분 다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였다. 18년 만에 만난 피를 나눈 아버지와 딸은 정작 그들을 이어준 생명의 은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인이었다. 생물학적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쳤다. 18년 전, 그는 돈도 힘도 없어서 서아를 잃었다. 18년 후,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비서 전용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M&A, 그의 18년 인생이 걸린 계약이었다. 이장님, 1시간 뒤입니다. 유니콘 바이오 합병 계약입니다. 이걸 성사시키면 의장님은... 지훈은 비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리창 너머로 죽어가는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의 딸, 세리를 보았다. 유니콘 바이오. 그것은 그가 18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의 정점이었다. 서아를 잃은 대가로 얻은 괴물 같은 왕국이었다. 이장님 듣고 계십니까? 경쟁사인 태산 캐피탈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의장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모든 게... 지훈은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담당 교수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장 내게 연결해. 네, 이장님. 지금 그게... 당장... 지훈의 외침의 교수가 황급히 전화를 돌렸다. 지훈은 2개의 전화를 동시에 들었다. 하나는 그의 왕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M&A를 속삭이는 비서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취소해. 네네, 이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취소라니요. 이건 의장님의 모든 것입니다. 취소하라고 했어. 지훈이 말했다. 태산 캐피탈이든 누구든 그냥 줘버려. 그는 비서의 절규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18년의 왕국이 그렇게 5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어서 국립장기 이식센터장에게 말했다. 강지훈입니다. 지금부터 RH, O형 신장을 전국에서 찾습니다. 교차 기증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 재단이 가진 모든 헬기를 띄우고 이 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시키세요. 비용은 내가 평생 번 돈 전부를 쓰겠습니다. 그는 모든 전화를 끊었다. 비서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는 배터리를 뽑아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18년간 이룬 성공, 명예, 돈.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울고 있는 세리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딸을 안아주는 법을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 옆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함께 주저앉았다. 내가 서아를 잃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가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내 딸은 난 방금 찾았으니까.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오수진을 향해 약속했다. 내가 당신을 잃으면 내 딸을 볼 면목이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은 내가 살려내. 그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제국을 포기한 대가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M&A 포기를 선언한 지 불과 10분 만에 대한민국 언론은 J. 다리우 투자 강지훈 의장 충격적인 경영 포기라는 속보를 쏟아냈다. 그의 18년 경력은 그렇게 한 줄의 뉴스로 끝났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병원 복도 끝 수술실로 향하는 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의장님, 아니, 대표님, 김 비서가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왔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태산 캐피탈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지훈은 김 비서를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신장은 김 비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계적으로 보고했다. 전국 7개 대학병원 헬기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RH, O형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재검토했고 방금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노회사자입니다. 하지만 교차 기중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30분 뒤면 도착합니다. 기적이었다. 지훈이 18년간 쌓아 올린 돈이 그의 왕국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을 쌓아온 것이었다. 세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도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 소리가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아빠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신장이 도착하고 수술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담당 교수가 오수진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보호자분 한세리 양 그리고 강지훈 의장님.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수술 전에. 두 분을 꼭 만나야겠다고. 지훈과 세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병실을 향해 뛰었다. 병실 안, 오수진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정신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먼저 딸인 세리에게 향했다. 세리야, 우리 딸, 울지 마. 그녀가 힘겹게 손을 뻗었다. 세리는 그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다. 엄마, 가지 마. 무서워. 미안해. 우리 딸, 끝까지. 엄마가 짐이 되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 그녀가 지훈을 불렀다. 당신이 강지훈 씨, 맞죠? 강 회장님의 아들.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8년 전부터. 네, 맞습니다. 그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세리는 두 사람이 나누는 이 기묘한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지는 지훈의 얼굴을 그리고 세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닮았어. 두 사람. 눈매가 서아를 그리고 당신을 똑같이 닮았어.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말해야 해. 수술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의장님, 아니, 강지훈 씨. 제가 당신 딸을 18년 동안 훔쳤어요. 세리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엄마, 제가 훔쳤어요. 수진이 절규했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8년 전 당신 어머니 강 회장님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서아가 막 당신 딸을 낳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수진의 기억은 선명했다. 차가운 눈빛의 강 회장. 그녀는 가출산한 서아의 침대 위로 돈다발이 든 봉투를 집어 던졌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내년이랑 그 빌어먹을 애새끼. 당장 내 아들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수진은 당시 수간호사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사랑한다고. 지훈 씨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수진은 다음 말을 잊기 힘들어했다. 당신 어머니가 이 아이 내가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넌 그냥 죽은 듯이 사라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그 충격에, 그 절망감에 하혈을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약했는데 의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아는 제 손을 잡고 죽어가면서. 수진은 세리의 손을 잡았다. 서아가 이 아이 목에 그 달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아, 언니, 제발 이 아이 좀, 우리 세리 좀 살려줘. 그 여자한테서 이 아이 지켜줘. 절대로 그 가족이, 우리 아기 찾게 두지 마. 서아의 마지막 숨소리. 전 약속했어요. 서아와의 마지막 약속을. 그래서 세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죽은 아이로 위장하고 제 딸로 키웠어요. 수진의 고백이 병실을 울렸다. 그녀는 지훈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의장님, 미안해요. 내가 당신 딸을 18년이나. 하지만 난 진심으로 우리 세리를 내 목숨보다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세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다. 자신의 출생, 엄마의 죽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그는 떨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서아를 죽인 것이었다. 돈으로 협박하고 절망으로 밀어넣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든 것이었다. 그의 18년 인생이 어머니의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수진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세리는 정말로 어머니의 손에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세리가 놀라 외쳤다. 수진도 지훈의 행동에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억만장자 의장이 지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딸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가 수진의 거친 손을 잡았다. 18년간 세리를 키워온 그 손을. 당신은 내 딸을 지켜준 거예요. 구해준 거예요. 저의 그 지옥 같은 어머니에게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18년 만에 처음 흘리는 인간 강지훈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수진의 손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그 단어를 내뱉었다. 네, 어머니. 수술실 앞 붉은 램프가 꺼지는 순간 강지훈과 한세리는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였다. 꼬박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 두 사람은 18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리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우리 엄마. 강지훈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섰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약속을 지켜냈다. 며칠 뒤 오수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기적적인 회복 속도였다. 그녀의 몸은 지훈이 쏟아부은 최고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세리가 곁을 지키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지옥 같던 시간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사이 강지훈은 병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차를 몰았다. 그가 18년간 집이라고 불렀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는 곳, 그의 어머니 강 회장의 저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JW 재단의 의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의 아들이자 다른 여자의 아버지로서 그곳을 찾았다. 내가 감히 여길 와 그 M&A를 망치고. 네가 미쳤구나. 강 회장은 아들의 몰락에 분노했지만 아직 진짜 이유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돈과 권력의 상실만을 탓하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낡은 편지 한 통과 서류 몇 장을 그녀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뭡니까? 그는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썼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타인에게 쓰는 말이었다. 강 회장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18년 전 오수진이 병원에서 몰래 빼돌렸던 윤서아의 사망진단서 사본과 당시 당직 간호사들의 진술서였다. 산후 과다출혈,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강 회장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훈이 차갑게 불렀다. 당신은 서아를 죽였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여자를, 내 아이의 엄마를 절망 속에서 피 흘리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 천박한 계집이 감히 난 널 위해서, 날 위해서요. 지훈이 비웃었다. 날 위해서 내 딸을 18년간 옥탑방에서 썩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해와 달이 합쳐진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맑은 금속성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전 18년 동안 당신의 기계로 살았습니다. 지훈이 몸을 돌렸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 당신이 원하는 돈,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주식,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이 집도, 당신도, 이제 나와 상관없습니다.
강지훈, 너 당장 서지 못해. 이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노부인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훈은 잠시 멈췄다. 어머니는 당신이 서에게 돈 봉투를 던지던 그 18년 전에 이미 아들인 저를 버리신 겁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을 영원히 걸어 나왔다. 병실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세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회복 중인 오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평생 불러온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했다. 아빠, 그녀가 어제 처음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본 그 남자.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여기 누워있는데 18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빠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배신자처럼 느껴졌다. 오수진을 향한 사랑과 강지훈을 향한 낯선 이끌림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다. 강지훈은 그 마음을 아는 듯 했다. 그는 병실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다. 그는 오수진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세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세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날씨가 좋은데 잠깐 서아 씨, 아니 내 친엄마 보러 가지 않을래? 오수진은 그 말을 듣고 세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녀와, 딸, 괜찮아. 엄마 여기서 안 도망가. 이젠 너도 네 친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세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의 차 조수석에 앉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묘지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눈을 피해 서아의 친구들이 마련해준 강변의 작은 수목장이었다. 이름 없는 나무 아래 작은 표지석만이 그곳에 윤서아가 잠들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지훈은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저 18년 만에 만난 연인에게, 그리고 그녀를 닮은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웃는 게 참 예뻤지. 내가 20살 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는데 내 엄마는 내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날 바라봐 줬어. 세리는 처음으로 듣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어깨를 서툴게 토닥였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날 이후 지훈의 어색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는 세리가 머물 임시거처라며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하지만 그 집 주방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쌀을 씻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미역국을 끓이려 애썼다. 서아가 미역국을 좋아했거든. 결과는 끔찍했다. 간장 맛인지 소금 맛인지 알 수 없는 국물. 하지만 세리는 그 엉망인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다. 짠 국물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18년 만에 처음 맛보는 아빠의 맛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실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세리가 대학 입학 준비, 그가 강제로 등록시킨 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수진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그곳에서 18년 전 서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언니, 우리 세리, 지켜줘. 오수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강지훈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의 손은
과도를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껍질은 계속해서 중간에 끊겼다. 그는 18년 전 서아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사과를 깎아달라고 졸랐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때 바쁘다며 거절했었다. 그는 지금 18년 늦은 그 약속을 서아를 대신해 오수진에게 지키고 있었다. 오수진은 그 엉망으로 깎인 사과 조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세리가 돌아왔다. 그녀는 사과를 깎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오수진이 세리를 불렀다. 그녀는 세리의 손을 잡고 반대편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하나로 포가에게 만들었다. 세리야, 수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의 힘은 단단했다. 네온, 널 낳아준 서아 엄마가 있고 널 키워준 이 엄마가 있어.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널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멋진 아빠가 생겼잖아. 그녀는 세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죄책감 갖지도 마. 그 사람은 내 아빠야. 이젠 아빠 손 꼭 잡아. 오수진의 그 말은 세리의 마지막 죄책감을 씻어내는 두 번째 엄마의 따뜻한 축복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해, 겨울이 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빌라의 창가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그곳은 강지훈이 18년간 살았던 얼음 궁정 같은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집 안에서는 고소한 김치, 양념 냄새가 진동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 배추 속을 버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값비싼 셔츠에는 고춧가루가 사방팔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신 서아와 수진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자선재단을 세웠다. 미혼모와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오수진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무채를 썰며 지훈의 서툰 일처리를 못마땅한 듯 구박하고 있었다. 아이고, 강서방 그렇게 하면 배추 다 뭉개져 속은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을 의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장모님, 이게 보기보다 힘드네요. 지훈이 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이제 강서방이라는 그 낯선 호칭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18년간 그를 지배했던 냉소와 오만이 사라지고 대신 서투르지만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윰, 엄마 두 분 또 싸워요. 의대 예과 1학년생이 된 한세리가 하얀 가운을 벗고 들어서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 그늘진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밝은 20살의 아가씨였다. 그녀의 목에는 18년 만에 하나로 합쳐진 해와 달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세리는 자연스럽게 팔을 걷어붙이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빠, 비켜봐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그녀는 지훈의 뺨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며 능숙하게 배추 속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딸의 구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를 버무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 18년 만에 찾은 아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딸. 세상 그 어떤 가족 사진보다도 이상하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세리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자신을 짓눌렀던 그 모든 고통을 떠올렸다. 병원비에 절망했던 순간, 친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아빠를 원망했던 순간들, 그 모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따뜻한 행복 아래 흉터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흉터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우는 엉망으로 버무려진 김치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는 그것을 세리의 입에 넣어주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는 그 김치를 수진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장모님, 먼저 맛 좀 보시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못 살아. 수진은 타박하면서도 그 김치를 받아 먹었다. 짜네. 짜 그래도 먹을만은 하구먼. 그녀는 새로운 김치 조각을 떼어 이번에는 세리의 입에 넣어주었다. 우리 딸도 먹어봐. 이게 내 아빠 솜씨래. 세리는 그 김치를 받아 먹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짰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그것을 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아빠. 그녀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한쪽으로는 지훈의 허리를, 다른 한쪽으로는 수진의 허리를 동시에 껴안았다. 두 사람 모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녀가 지훈을 불렀다. 엄마, 그녀가 수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의 절규가 아닌 단단하고 맑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두 사람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그녀는 두 사람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지훈과 수진은 서로 시선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딸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장모님을 함께 껴안았다. 18년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집에는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 화면이 따뜻하게 페이드 아웃되고 채널의 엔딩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온다. 내레이터 진행자의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 인생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18년 전의 지훈에게는 첫사랑 서아 씨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강지훈 의장은 돈으로 병원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한세리와 오수진 여사의 마음을 치유한 것은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의 성공을 기꺼이 포기한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수진 여사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18년간 온몸으로 세리 양을 지켜낸 그녀의 모정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가족은 때로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더 많은 경우 서로를 지키고 보듬어 안는 시간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만남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지훈 씨와 세리 양, 그리고 오수진 여사의 이 새로운 가족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 그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